이번에는 간호조직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저희가 중간관리자인 병동에서 수간호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수간호사의 역할, 인사관리, 동기부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간호사의 역할은 행정관리 업무가 우선입니다. 제가 간호부에서도 연간 부서의 운영 계획을 세웠듯이 수간호사는 가정에서의 엄마처럼 1년 동안 우리 집에 수입이 얼마고 올해 집행해야 될 큰 행사가 뭐고 그 다음에 매월 들어가는 부식값과 관리비, 그 다음에 예금해야 되는 저금과 보험 이런 거를 가지고 주부는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이처럼 수간호사도 연간 부서의 운영 계획을 세우고요.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장비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신입간호사와 학생을 지도하면서 인력 관리를 하고요. 요즘 고객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디 가서 뭐를 했는데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걸 크레임을 걸고 또 뭐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또 댓글도 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래도 고객과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간호사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 단위 통계를 만들고 지표를 관리하면서 그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고 그를 통해서 의료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관리 중에 연간 부서 계획서입니다. 지금 20년도 부서 운영 계획서를 보여드렸는데요. 양식은 간호부 양식과 비슷합니다. 간호부 양식, 간호팀장 양식, 수간호사의 양식은 비슷하지만 각 개인의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것만 조금씩 바꾸고 공통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 같이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매월 물품 소비 입력과 청구를 합니다. 저희가 안전재고량이라고 잡습니다. 요번에 알코올 젤이 우리 병동에서는 한 달에 100개가 소모된다. 그럼 안전재고량을 100개를 잡아놓고 재고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물품을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물품을 불출을 받는데 불출받는 방법은 뭐 주 단위도 있고 월 단위도 있고 뭐 의약품 같은 거는 일 단위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재고 관리를 하고 있고 청구와 입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 관리입니다. 저희가 의료 장비를 지금 환자한테 사용하던 인퓨전 펌프가 노후했다. 이걸 새로 사고 싶다. 그러면 장비 구입 신청서를 씁니다. 최신에 나온 새로운 모델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견적서도 받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확인도 한 다음에 가능하면 한 병동에 같은 장비, 같은 유형의 장비로 구입을 하면은 좋겠으나 이제 신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인퓨전 펌프도 회사와 작동 방법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산으로 의료 장비를 관리하고 구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관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면 근무표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야간 근무를 하고 한 2시쯤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근무표를 들여다보죠. 아, 누가 우리 수간호사의 총애를 받을까? 누구는 미움을 받을까? 왜 나는 원티드 오프를 해줬는데 저 사람은 원티드 오프를 못 받았을까?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있을까? 나는 맨날 왜 팀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한 팀으로 일을 할까? 이러면서 긴긴 밤을 근무표를 들여다보면서 미소도 띄우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근무표 작성에 수간호사는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원하는 오프도 다 주고 싶고 휴일도 다 주고 싶고 이브닝하고 그 다음날 데이 나오는 것도 안 시키고 싶고
나이트하고 오프하고 그 다음날 데이도 안 시키고 싶고 굉장히 힘들게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근무 조별로 경력과 신입을 골고루 그 다음에 휴일도 초과도 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오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근무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간호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산화로도 해봤는데요. 전산화는 직원들의 개인이 고유의 원티드 오프를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휴망하지 않아서 과거 몇 년 전에 시행하다가 많은 의료기관이 전산화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 근무 작성 지침입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부서원의 야간 근무 수는 균등히 하게로 되어 있습니다. 월 8개를 초과하지 않지만 보통 2개, 3개씩 하고 한 2번 정도씩 운영하는 게 보통이고요. 다음과 같은 근무 패턴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야간은 3일을 넘게 해주지 않고 저희 병원의 임산부는 모든 야간 근무에서 제외됩니다. 근무표 작성 및 근태 관리입니다. 수간호사가 근무표를 작성하면 상위 결재권자인 팀장이 결재를 해서 근무표를 집행하게 되고요. 이 근무표 중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변경 신청을 하면 결재를 하게 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기본으로 나이트 수와 또 오프 수와 그런 걸 가지고 특근 신청한 거와 가지고 급여의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관리 면담입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저희 간호부에서 쓰는 면담 일지인데요. 수시 면담이 있고 정기 면담이 있습니다. 정기 면담은 중간 평가할 때 면담을 한 번 하고요. 연말에 평가할 때 면담으로 2번을 하고 있고, 수시 면담은 신입 간호사가 왔다든지 뭐 프리셉터십이 끝났는데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본인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충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은 다양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수시 면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력관리상 직무평가를 합니다. 직무기술서가 있으면 그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요. 그 평가 내용이 어느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재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부서 이동 등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그래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직무평가에 누락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객 및 민원 관리입니다. 저희가 VOC 조회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몇 병동 뭐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 관리자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어떤 때는 불만을 호소했지만 그 상황을 알아보고 나면 환자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용으로 그분한테 의료비를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오픈해서 항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관리를 하는 동안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를 하는 상황입니다. 간호당의 통계 및 지표관리, 의료질 향상입니다. 각 부서마다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응급실 내원 환자 통계를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응급실에 얼마나 환자가 등록이 됐는지 진료과별로, 월별로, 그 다음에 항목별로 해서 지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올바른 직무를 할 수 있고 그 환자한테 제대로 된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교육 전담 간호사와 또 프리셉터와 미팅도 하지만 수간호사는 간호교육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 라운딩을 하면서 어젯밤에 잘 잤는지 적정 진료가 잘 되고 있는지 불만사항을 없는지 그렇게 순회를 하게 되고요. 어떠한 이슈가 생겨 진료과와 협의를 해야 될 때는 수간호사가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그런 프로세스 개선하는 과정에 전산에 반영하도록 업무 연락을 해서 거의 대부분 프로세스를 업무로 전산화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낙상평가에 대한 진료과와 협의를 했다 그러면 낙상평가 전산 서식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직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 업무 분담 시 고려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듀티에 간호사가 4명이 근무하면 어떤 간호사는 경력자고 어떤 간호사는 경력이 짧은 신입 간호사입니다. 어떤 간호사는 같은 연차인데도 업무를 우수한 성적으로 보이고 어떤 간호사는 보통이고 어떤 간호사는 조금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임산부가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배려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임신을 하게 되면 12주 이내에 36주 이상에서는 2시간씩 일찍 조기 퇴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한 다양한 국가의 정책과 모자보험법의 변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 분담을 수간호사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근무표를 짰겠거니 오늘 나온 간호사는 그냥 멤버로 나왔거니 하지만 관리자인, 중간관리자인 수간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무표를 편성하게 되죠. 간혹 미처 못 챙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주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교육 및 컨퍼런스 진행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부서에서 실행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간호부에서 교육행정에서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부서에서 전적으로 수간호사에 위임된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 관리입니다. 일단 비치 물품을 관리하게 됩니다. 비품약은 몇 개고 장비는 비품 몇 개고 수리는 뭐가 나갔고 요번에 청구한 약은 몇 개고 들어올 약은 몇 개고 그 다음에 마약은 비품이 몇 개인데 현재 재고가 몇 개인지 고위험약은 우리 병원에서 쓰는 고위험은 몇 가지 항목인데 비품은 몇 가지고 고위험에 대한 약품을 카운트했는지 심폐소생술에 사용되는 응급약은 제대로 적시에 사용할 수 있게 수량이 맞춰져 있고 유효기간이 갖춰져 있고 물품은 다 차여져 있는지 부산의 중앙공급실에서 소독한 멸균 물품이 다 보유하고 있는지 이 많은 내용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장비가 많아집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DC기를 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오면 테스트를 합니다. 주를 맞춰 갖고 이게 제대로 환자한테 샷을 쐈을 때 환자가 심장에 이렇게 파워가 들어가야 되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 아침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외관은 괜찮은지 저울의 무게는 제대로 달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품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리 의뢰를 하고요. 수리 일시가 길게 되면 데모 장비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공팀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 관리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의약품 그냥 장부를 보여드렸고요. 비품약이죠. 비품약은 저희가 매일 와서 우리 갖고 있는 비품약이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갖고 있는 약 중에 고위험 약물, 그 다음에 차광약품, 그리고 유사 발음, 유사 모양 이렇게 해서 각 비품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자가약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그 자가약을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왔는데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식별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품 관리입니다. 일단 보유한 물품을 카운트하고요. 이 선입 선출이라는 단어는 중앙공급실 물품, 약품, 비품 어디에든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평가를 할 때 병원에 오신 인증위원들은 약품을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선입선출로 관리를 합니다. 이러면 선입선출 방법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이제 밑에다 표시를 하게 되죠. 물건이 많은 경우에 새 물건은 왼쪽부터 채울 것인지 오른쪽부터 채울 것인지 아래부터 채울 것인지 위에부터 채울 것인지를 의논을 해서 각 기관이 정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쓰냐면 맨 위에 있는 물건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고된 물건은 맨 밑에다 놓게 되고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은 우측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열된 상황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보면 스팀 소독기의 인디케이터 라벨을 읽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별로 신경 안 쓰시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물품은 유효하니 멸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인디케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치료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공조기가 잘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겨울에, 여름에 냉난방기가 제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전환되는지, 그 다음에 공기가 공조가 되는 그 천정에 붙어 있는 디퓨저를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건지와 함께 감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치료적인 환경 제공에서 이제 그거를 그냥 하게만 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책이 이렇게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나 많은 이 장부책을 우리 간호사들이 출근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한테 제공할 때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청결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감염관리입니다. 요즘 신종플루, 메르스,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이런 호흡기 전염병이 전 세계를 창궐하는 일이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 주춤하고 나면 몇 년 후에는 또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이 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관리는 항상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 내원계, 전 직원 및 저희 병원에 입점하고 있는 커피빈, GS까지도 저희가 감염관리 교육을 시행합니다. 어떤 시행? 손위생, 호흡기 에티켓.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표준주의와 소독과 멸균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수술실과 저희 여성병원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각 층을 오갈 때에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신분증으로 터치를 해서 내가 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등재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폰을 눌러서 안에서 저와 소통을 한 다음에 저를 입장을 해줄 건지를 해서 입장을 시켜줘야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에서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이 있는데요. 통제구역으로 쉽게 보면 전기실, 기계실 같은데 거기 누가 들어가서 함부로 전기가 셧다운 되면 안 되죠. 전산실, 그 다음에 의료정보실, 의무기록과 전산이 보관되기 위해서 그러한 몇 부서의 통제구역이 있고 수술실도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와 환자 보호자와 방문객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그때마다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게시판, 그 다음에 입원생활 안내문 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커피빈과 GS 편의점에도 교육을 시킨다 그랬는데 저희 병원의 직원은 아니나 상시 출입하는 출입자에게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흡기 에티켓과 이 손위생 이거 외에 추가로 하나 더 하는 것이 소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이 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어디로 대피하시오. 이 정도의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관리상 저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격리병실을 관리합니다. 요즘과 같이 갑자기 입원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를 안 했다. 그러면 1인실에 격리하면서 우리가 코호트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격리병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가 만사죠. 간호부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야 되고 간호사들은 우수한 인재를 배치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우수한 인재가 잘 근무해서 역량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적정한 처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근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순환 배치시키고 인사 고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계획 작성 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수간호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게 되죠. 목표는 본인이 설정하지만 공동 목표는 병원에서 주어진 공동 목표, 간호부의 공동 목표는 같이 갑니다. 그러나 이직률 같은 거는 그 부서마다 이직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직률은 팀장과 합의하에 합의점을 찾아서 그거를 재가를 얻어서 목표치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수간호사는 1차 평가자, 지금 외래인 경우에 1차 평가자가 수간호사, 2차 평가자가 팀장인데 저희 지금 외래에는 수간호사가 부재중으로 이제 1, 2차 평가자를 팀장이 다 시행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나고 공감하고 공명하고 화음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딸을 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욕을 들어본 적도 없고 힘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먹은 밥을 먹고는 설거지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입은 옷을 빨아본 적도 드물거나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이란 조직에 오면 나는 환자의 모든 간호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내가 핸드폰으로만 소통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맞는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커피를 한 잔을 제공했을 때 그 고객이 기쁨에 커피 한 잔을 즐겁게 받아드는 모습과 불친절한 직원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교재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MZ세대의 동기부여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해야 되지? 재미있어야 되고, 도전해 볼 만한데? 이거는 하면 나한테 성장시켜 줄 거야. 이거 모두 평등하니까 나도 발언권을 주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간호 관리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같이 근무하는 구성원에 따라서 이게 모두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언제나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많죠. 왜냐? 저희는 평생 직업과 평생 직장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장기급속 의사가 아주 작습니다. 그 다음에 쉽게 사직하고 쉽게 취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것 말고는 관심이 많이 없는 거죠. 나 혼자는 잘하는데 협동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에는 이렇게 같이 다양한 우리가 그런 패턴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죠. 동기부여와 인파워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성과 역량을 보겠습니다. 권한을 위임을 해야만 본인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다 돼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돼야 되고요. 지시를 받아야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게 다 합해진 하나의 권한 위임입니다. 내가 훈련도 안 돼 있고 지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하고자 하는 동기도 없는데 권한 위임을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 4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위해서 이 3가지를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경력 개발 제도라고 있습니다. CL 제도가 있어서 CL4까지 올라가야만 저희는 승진을 해서 수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간호사가 다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나 저런 거 하기 싫어. 수간호사? 맨날 늦게 가고 일만 많고 책임만 많고 나 하기 싫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간호사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기부여를 갖고 이러한 제도에 도전해 보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역량 개발을 위한 직원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 자체를 의무적으로 그냥 권위에 의해서 수간호사가 근무표 짜줘갖고 가라니까 가고 하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본인이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부여 사례입니다. 저희가 차병원 인상, 차인상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한 분이 고객이 써준 칭찬 카드에 있는 것으로 최다 득점으로 선정이 되셨고요. 이제 간호직원이 한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찍은 사진이고, 이건 식당 앞에 게시를 하면서 동기부여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포상금을 전해드립니다. 동기부여 사례 4번입니다. 이거는요, 신생아실에서 아니 자기네끼리 이제 독립했다고 우리 이렇게 독립잔치를 해준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냥 한 컷 찍어 봤고요. 저 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웨딩하는 간호사한테 제공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해보니까 일반 간호사여서 내과, 외과, 중환자실 근무도 해봤고, 간호부에서 행정교육 업무도 해봤고, 수간호사도 해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간호사의 꽃은 수간호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은 새로 새싹이 트고 피었다 지고 나면 여름꽃이 또 피고 가을꽃이 피고 겨울꽃이 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호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그 다음에 내가 60이 됐을 때 간호인으로서 무엇을 할 건지 꿈을 꿔보십시오. 올해 가기 전에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연필로 적어 보십시오. 이 강의를 마치고 듣고 나시면 집에 가시는 그 길에 예쁜 카드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의 목표를 써보시고 10년 후 60이 됐을 때 나는 간호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10년 후가 됐을 때 과연 내가 그걸 달성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거는 나의 결혼관, 내가 어디서 근무하고 싶은지,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직장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각 개인을 다각도로 보시고 교우관계, 가족, 거주지, 내가 출신한 학교, 그 다음에 내 역량, 그 다음에 앞으로의 꿈, 앞으로의 학력을 어디까지 갈 건지, 이 모든 걸 다 가지시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멋진 간호사로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간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